너가 받는 리베이트 내가 받겠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게 왜 필요하냐인 거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아주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금융도 마이데이터를 했는데 대부분의 핀테크 업체들이 마이데이터에 약간 기대감 엄청 가졌으나 여전히 BM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승인이 신청하고 승인돼서 막 뭔가를 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됐는데 비슷한 최근의 논의들이 이제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마이데이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당연히 정권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정책들을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혹시 어떤 상황인지 어떤 논의들이 되고 있는지. 마이데이터는 금융에서의 성공 사례를 헬스케어로 이식하는 게 미션이긴 한데 복지부 뭐 의료정보정책과 이런 데서 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조금 어려운 게 금융 데이터는 다 숫자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해서 그 서로 매치시키고 한데 모으는 거에 있어서 부대끼는 것도 별로 없을 텐데 의료 데이터는 생각보다 뭐 이미지부터 비정형화된 데이터들도 많은 와중에 서로 간의 어떤 인터로퍼빌리티를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가면서 이제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거고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을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나 과기부까지도 그 법안들을 각자의 시각으로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법안에 아마 핵심으로 담길 그 조항 중에 하나가 마이데이터일 거라 하나의 어떤 그 통합된 법안으로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먹고 살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의되는 게 아마 올해에 일어날 일일 것 같습니다. 짧게 해, 짧게. 네. 최도하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데이터가 필요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 현황 먼저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는 마이헬스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에 이제 법제화가 시도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나의 건강기록 앱이라는 거를 앱스토어에서 찾아보시면요.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있는 나의 이제 투약 정보, 병원을 언제 갔는지, 약국을 언제 갔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다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기반을 좀 다져보고 밸류를 디파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는 마이헬스웨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 금융사들이 지금 뭐 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고 자회사까지 차리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공익 기반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개인의 금융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청구와 관련된 보험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건강보험공단도 있지만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도 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보험사일 건데 보험사는 지난 금융과 관련된 마이데이터에서 움직임이 있었는지 내지는 이번에 헬스 데이터에 관련돼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금융사 중에 마이데이터에 적극적이었던 거는 카드사들이었어요.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되게 크진 않았거든요. 다들 신청을 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BM을 만들었던 데는 제가 알기로는 캐피탈이나 카드사 같은 여전사 중심으로 갔고 기존에 있던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주력군이 움직이지는 사실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거기서 발생하는 예를 들면 밸류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 중심으로 뭐 빅테크 중심으로 사실은 진행이 됐던 거고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럼 어떤 성과가 있겠냐고 하면 아직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보험사들은 보건복지부 쪽 관련돼가지고 데이터들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네. 심지어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부분들도 열어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서 헬스케어 쪽 하시는 분들이 뚫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금융 쪽에 있는 규제들도 핀테크 쪽 회사들이 뚫어가지고 금융회사들이 그 다음 가져가는 케이스들이 좀 많았거든요. 저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생각은 확실히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 마이데이터만 봐도 실제로 헬스케어의 관점으로 그 데이터를 똑같이 보면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게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로그, 생활 습관이나 패턴이나 뭐 어디 가서 얼마를 먹고 몇 시에 먹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라서 환자들을 다 같은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개개의 환자들을 다르게 보고 그 사람한테 맞는 치료를 하겠다는 건 마이데이터를 전제로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윤현 상무님이 투자를 하는 회사긴 하지만 BTX 또는 뭐 헬스케어 쪽 업체들 중에 어떤 트렌드가 최근에는 좀 뜨거나 이전엔 유명했는데 좀 가라앉거나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진실을 원할까요? 확실히 AI를 이용해서 영상 판독하는 회사는 이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느낌이 좀 들고요. 있는 회사들 안에서도 이제 서바이벌 하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가 이제 최근에 있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작년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코로나가 한참 피크일 때 원격 의료, 원격 약 배송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한참 잠깐 뜨거웠었고 펀딩을 꽤 많이 받은 회사들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장성지 대표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원격 의료를 그 이슈를 오랫동안 그래도 나름 본 입장이긴 한데 지금의 원격 의료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렇게 하냐 이거지.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약간 그냥 특정 카테고리의 어떤 쿠팡 같은 느낌? 특정 카테고리의 쿠팡 같은 느낌이 뭐에 와닿지가 않는데 뭐 탈모약 배송. 탈모약, 여드름약, 식으로. 사오피임약 뭐 이러한 약들을 원격으로 해서 약으로 이거. 처방을 해주고 약을 배송을 해주는 게 과연 국민의 건강권에 무슨 이득이 가져갈 것이며 그런 식의 제네릭한 약을 싸게 팔아가지고서 이렇게 매출을 내면은 리베이트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솔직한 지금 의사들의 생각인 건데 너가 받는 리베이트 내가 받겠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게 왜 필요하냐인 거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아주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만성질환 환자들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영역이고 당뇨 환자들이나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나 뭐 아토피 환자들이나 매일매일 굳이 병원을 갈 필요는 없지만 내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의사한테 물어보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예 시작도 못하게 여전히 막아놓고 참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격 의료라는 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디지털 임상 시험 이런 것들이랑 같이 좀 결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제 깊이를 확보를 해야 우리가 얘기하는 원격 의료도 실질적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약을 배송하는 거는 지금은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쉽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빨리 퍼진 거는 맞지만 거기에서 멈춘다 이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보험업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업은 어차피 죽을 비즈니스잖아요. 유명한 얘기지만